자, 두 번째 서울대 작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아까 녹음하기 전에 고향 친구랑 사투리로 통화를 좀 오래 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사투리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부산 친구들은 저 사투리 쓰는 거 보고 완전 뭐 서울 사람 다 됐다, 이상하다, 사투리가 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사투리 쓰는 거 좋아합니다.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작전 어제 26일이죠. 26일 저녁에 공개됐는데 저는 집에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틀어놓고 오랜만에 각 잡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거든요. 뭘 기대했냐면 유아인과 레트로, 딱 두 가지 키워드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좋았던 점은 몇 개 안 되고 실망한 점이 훨씬 많아서 재미없었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 말씀드리면 80년대의 서울이라는 배경이 잘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시내 옛날에 이제 종로 주변의 골목길들, 남산, 그리고 막 개발 중인 강남, 상계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80년대 시대상 있잖아요. 그 사우디 노동자 출신이라는 주인공의 설정도 좀 착 붙는 것 같았고, 그리고 87년에 정권 교체 이후에 88 올림픽 준비하는 모습을 담아서 약간의 어떤 혼란스러우면서도 기대감이 있는 어떤 한국 사회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눈에 또 들어왔던 게 색감인데, 이른바 요새는 뭐 7가지 무지개색을 잘 섞어가지고 여러 컬러가 있고, 또 그 컬러가 크롬을 입히기도 하고 매트도 입히기도 하고 뭐 색깔이 정말 다양한데, 그때는 정말 80년대는 말 그대로 진짜 원색 그대로만 색깔을 쓰는, 그러나 색깔을 여러 개 쓰는 그런 어떤 알록달록한 색칠 공부하는 듯한 느낌의 컬러감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좀 더 강조를 했겠죠. 제 생각에는 원래는 그 정도로 컬러를 많이 안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았던 점은 이것뿐이고 사실은 재미없습니다. 너무 길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영화 최근에 이제 좋았던 영화 헌트인데, 헌트는 보면 등장인물도 많고 인물의 배경이나 뭐 등장하는 실제 사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엮기 위해서는 인물들의 전사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경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장 사건을 좀 설명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이거저거 많이 넣어야 되는데 줄여서 빡빡하게 2시간 20분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2시간 20분 길다는 생각 안 드는데, 왜냐면 그만큼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헌트랑 비슷하게 2시간 20분짜리 영화인데 사실 2시간 20분짜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금방 하면 끝낼 수 있는 얘기인데 쓸데없이 안 자르고 좀 길게 냅둬가지고 괜히 이제 좀 밀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일단 그게 너무 아쉽고요. 이게 넷플릭스가 시간 제한이라는 게 따로 없다 보니까 좀 너무 이제 좀 많은 촬영했던 많은 것들을 살리려고 했던, 결국에는 영화는 그 관객의 높은 집중도를 요하는 그런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 밀도가 떨어지는 어떤 2시간 20분이어서 좀 길게 느껴졌다. 그건 너무 아쉽다. 그리고 기대했던 포인트들이 잘 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카체이싱. 예고편을 봐도 일단 차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카체이싱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80년대 한국이면 고성능 차량이 많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막 말 그대로 막 속도를 이빨에 올리고 막 코너를 대박으로 하고 이런 거를 사실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007 최근 시리즈를 보면 뭐 에스턴 마틴 타고 막 좁은 막 유럽 도시들을 막 종횡무진 하는데 차량이 뭔가 그 말도 안 되는 액션을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80년대 한국에 있는 차량들이 좀 속도가 많이 안 나는 약간 뭐 중형도보다 좀 작은 이런 차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말 그대로 속도로 조지는 카체이싱이 잘 어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차량을 쓸 수 없다는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룡의 액션이 보면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서 막 탁을 넘고 막 의자를 이용하고 막 틈을 이용하고 이런 아기자기한 액션이 많은데, 말 그대로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또 본 아이덴티티 이런 것도 보면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잖아요.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잡지 가지고 칼든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그런 이른바 액션도 보면 뻔한 게 아니라 이야기에 맞는, 이야기의 배경에 맞는 그 많은 액션이 있을 수 있는데, 카츠인식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80년대 시대상을 뭐 반영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88 올림픽 준비하면서 거기 데뷔하는 퍼레이드를 하는 뭐 시민들 사이로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관에,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유명한 대한극장에서 중요한 어떤 필요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게 카체이싱의 본질에는 가깝지 않거든요. 아쉬운 거. 소형 차량들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없었던 게 아쉬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또 아쉬운 점은 그 주인공 이제 유아인의 팀이 이제 여동생으로 나오는 박주현 배우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인데, 뭐 오토바이와 차량의 어떤 합동 액션 같은 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토바이의 장점을 더 살리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와 차가 한조가 돼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카체이싱의 독특함이, 그러니까 속도로 이길 수 없다면 개성으로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카체이싱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처음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오나 싶더니 마지막에 좀 나오고 이러는데, 카체이싱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이게 진짜 카체이싱 영화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심하게 빈도 자체도 적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채우는 게 범죄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박동욱과 주변 친구들이 장사장, 메인 빌런을 속이는 그건데, 그거에 그 속이는 장면에서 뭐 오션스 11처럼 막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막 해내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장애물이 별로 없는, 막상 물건 훔치러 들어가도 방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너무 허술해 보여가지고 긴장감이 하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실싱 장면에, 맞다, 이런 아이디어도 제가 만약에 해보고 싶은데, 뭐 교통경찰관 중에 박동욱 일행만 찍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러나 성격 매우 독한 그런 경찰관이 계속 이제 박동욱 차량만 쫓아다닌다는 식으로 설정이 있었다면 약간 개그 포인트도 되고 해서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 주인공들이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꽤 나오는데, 일단 처음에는 가난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일단 돈의 유혹이 잘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잘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 돈 다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엄마니와 헤어져 있으면 당연히 만나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돈과 부모님, 너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어떤 이유라서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이런 뭐 정의구현을 위해서 뭔가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오정세가 검사로 나오는데 그 역할이 죽고 나서부터는 뭔가 정의구현? 뭐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고, 왜냐면 또 메인 빌런의 배경으로 이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은퇴한 대머리의 지도자, 그냥 딱 전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비자금을 탈취한다는 어떤 정의로운 의도가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80년대 배경이라서 억지로 찾고 찾아서 한 것 같은데, 그냥 스피드가 좋은 젊은이들이라서 그냥 이런 어떤 위험한 일도 한다, 이런 쪽으로 그냥 퉁치고 짧게 해도 넘어가도 관객들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그냥 뭐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아도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인물 간의 티키타카나 아니면 대사발로 조지는, 그러니까 그게 큰 흐름에 상관없고 사실은 빼도 되는 장면인데 그냥 그 씬 안에서 웃겨버리기 위해서 넣어버리는 것들로 좀 채워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극한 직업 보면
사실은 그 극 전체의 흐름과 상관없어도 그 형사 팀들이 이제 뭐 치킨을 만들고 장사하면서 소소한 에피소드를 일부러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물론 극본도 잘 써서겠지만 배우들이 워낙 긍정스럽게 연기를 잘 살리니까 그 장면들 사실은 관객들을 재밌게 해주는데, 근데 그런 장면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좀 그런 시도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배우들이 그 약간 웃기는 합을 잘 못 살리지 않았나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유아인도 그렇고 박주현 배우도 그렇고 뭐 거기 나오는 이규영 배우도 그렇고 웃기는 역할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른바 웃길 만한 캐릭터 설정은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사투리를 쓰는 어벙벙한 어떤 택시 기사라든지 아니면 말을 뭐 그런 식의 설정들이 있는데, 아니면 동네 마법 삼형제로 설정되어 있는 이제 송민호 같은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웃기기 위한 판이 마련되어 있는 캐릭터인데 그렇게 웃기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배우의 역량의 차이가 있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그 개 중에 주연 배우 중에는 그래도 고경표 배우가 그래도 뭔가 웃길 만한 감각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걸 잘 살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역할이 많더라. 나는 그래서 보면 잘 했기 때문에 역할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고요. 그리고 캐릭터들 다들 좀 뻔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전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뻔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뭐 새로운 캐릭터들로 다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설명하다가 영화가 늘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주요 캐릭터 중에 한두 사람만 좀 특별해도 되고, 아니면 다 뻔한 캐릭터인데 알고 보면 이런 반전이 있었네? 이런 캐릭터들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모든 주요 캐릭터들이 대부분 뻔했던 것 같습니다. 반전도 없었고, 아니면 초기 설정 자체도 특별하지 않았고, 이래서 뭔가 이야기 자체를 지켜보는 게 좀, 이렇게 결말이 될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 그래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억지로 그 성남공항이죠? 억지로 막 차를 밀어가지고 막 차가 그 카고 비행기에 올려지고, 이것도 사실은 너무 좀 비현실적인 장면이지 않나. 왜냐면 비행기는 계속 속도가 늘어나야지만 이륙이 될 텐데 속도가 안 늘고 계속 이 차가 올라가기를 기다려주는 등속 운동을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 장면이 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게 차량 자체로 낙하산을 믿고 뛴다? 근데 그 낙하산 장치를 그냥 갓 어린이 된 자동차를 만지는 애가 만들었다? 그럴 거면 장치를 만든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줬던 게 좀 없었던 것 같고, 그게 너무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버려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좀 아쉽습니다. 너무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게 제가 좀 몇 개 뽑아봤는데, 서울 도심을 좀 더 뜯어먹는 활용하는 장면이 더 많았어야 된다. 뭐 일단 카치신 자체도 더 많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80년대 서울에는 있지만 지금은 잘 없는, 아니면 지금은 옛날 건물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신식인 이런 건물들, 그러니까 예전의 서울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신기하게 보고, 아니면 지금의 서울에 사는 사람이지만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극장 이런 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 대한극장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종로 근처에 청계천 고가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잘 못 살린 것도 좀 아쉽고, 청계천 고가를 달리면서 액션을 하면 얼마나 좀 재밌을까요? 아니면 동대문 시장의 유닛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를 텐데 그런 걸 좀 더 살려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게 다 뭐 CG가 들어갈 거고 아니면 고증을 하면 돈이 들어갈 거고 해서 뺀 거 같긴 한데, 이런 게 더 있었어야 더 뭐랄까 더 실감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남산은 좀 특별한 공간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남산이 보면 재밌는 산이죠. 학교도 있고 뭐 옛날에는 정부 기관도 있었고 또 고급 호텔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케이블카도 있고 남산의 기능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데 그거는 좀 잘 살리지 않았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카체이싱을 본격적으로
했던 영화들이 잘 없는데 뭐 예전에 백만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카체이싱을 제대로 이거만 본격적으로 다른 영화는 없었어서, 예를 들어서 분노의 질주 시리즈 같이 그런 영화는 한국 영화에 없었는데, 만약에 저는 서울대작전이 잘 만들어져서 성공을 했다면 분노의 질주 시리즈처럼 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80년대, 88년이 배경이었으면 뭐 90년대 오렌지족을 배경으로 또 2가 나올 수도 있고, 또 2000년대를 배경으로 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넷플릭스 자본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넉넉한 자본으로 출발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새로운 기술에 돈을 많이 때려 부어가지고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없었던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잘 못 살린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승리호가 있잖아요. 근데 승리호도 사실은 누구에게나 추천해서 재밌게 볼 만한 영화다 라고 하기에는 스토리가 좀 별로고 캐릭터도 좀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액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잘 살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대작전도 승리호처럼 될 수 있었는데 전혀 좀 아쉽다. 좀만 더 가치싱에 신경을 더 썼었다라면 응원을 받는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왜냐면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그래도 높은 수준을 받는 이유가 일단 스토리가 쫀쫀하다. 그 다음에 디테일이 살아있다. 감독들이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배우들의 연기를 잘한다. 이런 어떤 아기자기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하지만 뭐 기술이 많이 동원되고 어떤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한국 영화의 판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었는데, 요새는 사실 스케일 자체가 한국 영화도 많이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데,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았다는 거. 근데 그거를 못 살린 게 너무 캐스팅도 저는 그 정도면 좀 밸런스 있게 잘 했다고 생각하고, 또 영화의 배경도 매력 있는 배경, 시대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캐스팅이 요새는 보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주연급하고 조연 중에도 유명한 조연이 있고, 보면 너무 이제 유명하다, 알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좀 호화 캐스팅이 너무 많다 이런 건데, 사실 이 서울대작전의 이야기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연기를 필요로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경력이 좀 없는 배우들을 더 많이 활용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안 그랬나. 거기에 배우 개런티 들어가고 좀 아껴 카체이싱 장면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그리고 하나 더 뽑아보자면, 그래도 이 서울대학전이 좋았던 점은 젊은 배우들이 그래도 준조연,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들로 많이 나온다는 점인데, 왜냐면 요새 보면 한국 영화들이 검증된 배우들만 써서 투자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도전적이지 않고 보수적인 상황들이 많이 지쳐져서.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유아인 빼고 유아인과 함께 다니는 크루들이 주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배우들로 많이, 그 중에 이제 고경표만 좀 잘 살았고 나머지도 잘 안 살아졌고, 또 배우들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캐릭터들도 그렇게 특별하게 잘 설계된 캐릭터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뻔하고 반전이 없어서요.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젊은 배우를 중요한 역할로 쓰는 영화가 없다, 혹은 젊은 배우를 없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뭐 내피셜인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아이돌 수준이 너무 높아졌고, 아이돌로 어떻게 보면 매력있고 끼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일단 아이돌로 먼저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따져보면 뭐 90년대 젊은 사람들이 2020년대 젊은 사람보다 더 멋지고 잘생기고 매력있을 만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 90년대에 태어난 배우들이 유독 뭐 매력이 있고 뭐 잘생긴 사람이 좀 더 많고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90년대 태어난 사람 전부와 2020년대 사람 태어난 사람 전부를 비교하는 꼴이 되고, 그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이 아이돌로 많이 가는 것도 문제고, 좋은 기회를 많이 못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헌트에서 주연을 맡았던 두 배우들도 보면 20대 때 투탑 영화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 한국 영화를 보면 20대들에게 주연 기회를 주는 경우는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최소한 40 이상, 어떻게 보면 50 가까이 되는
분들이 여전히 달리고 뛰고 하는 액션 연기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아직 문제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물론 요새 뭐 30대까지만 해도 청춘 역할을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그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게 듭니다. 그래도 걔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 탑 배우 라인에 대부분 50 가까이 돼 있는 나이의 사람들만 있는데 그래도 그 밑에 유아인이 30대 중반의 나이로 있다는 거는 그래도 유아인이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요새 10대 20대들이 영화를 많이 보러 갈까? 영화에 대해서 뭔가 경외심이 있을까? 제가 지금 30대인데 어릴 때만 해도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한 행위다 이런 개념이 그래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사실은 영화관도 주변에 많이 있고 볼 수 있는 시간대도 많고 왜냐면 상영관 개수도 많으니까 단순히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 자체도 되게 좀 기회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젊은 친구들 OTT다 해가지고 다들 이제 노트북이다 태블릿이다 영화를 그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어떤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도 잘 알고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다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의 웹 컨텐츠를 만들면 되지 굳이 영화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과정이 복잡한 그러니까 상영관을 잡아서 배급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함을 가지고 있고 규모도 큰 자본이 들어가는 영화에 젊은 배우들을 굳이 쓰는 도박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할 것도 같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도 늙어가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늙어가서 영화도 결국엔 하얀길로 접어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게 서울대작전을 보고 드는 생각은 아니고 예전부터 조금 하던 생각인데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서울대작전을 보니까 넷플릭스 영화 다음이라는 덕목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영화라는 게 사실은 초반에 독특한 설정, 그러니까 그 전에 잘 없는 신선한 설정을 가지고 오고 막 화려한 색감을 통해서 막 일단은 그 영상을 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보면 이제 넷플릭스 뭐 오징어 게임을 예를 들어 보면 일단 설정이 좀 과격하잖아요. 네, 과격하고 막 너무 막 현실에 탁 붙어 있고 뭐 이러면서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설정.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는 그 스튜디오가 딱 보면 색감이 화려하고요. 이런 약간 만화처럼 느껴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펼치는 게 사실 넷플릭스 컨텐츠들의 특징인데 초반에 힘을 많이 쓰고 중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엔 실망을 하게 되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다 안 보게 되는 넷플릭스 컨텐츠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인데 넷플릭스의 투자 방식이 이제 먼저 일단 믿고 자본을 먼저 주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을 넉넉하게 주는 게 넷플릭스의 특징이라서 그런지 초반에는 힘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중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떨어지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뭐 물론 안 그런 컨텐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넷플릭스 컨텐츠다운 공략 방식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서울대작전은 이게 더 문제인 게 초반에도 사실 딱히 뭐 초반도 그렇게 사람잡지 못한 것 같아서 안 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거치지 않고 넷플릭스로 간다 이런 게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에 걸려봤자 사람들이 극장에 안 가기 때문에 극장에 안 간다. 에다가 그다음에 넷플릭스 컨텐츠라는 어떤 넷플릭스에서 선택을 하는 컨텐츠는 재밌다. 혹은 뭐 특별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극장을 안 거치고 넷플릭스로 간다. 이런 것들이 뭔가 오 대작인가? 오 대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극장에 갈 만한 정도의 가치가 안 됐고 넷플릭스는 여기에 투자를 했고 이렇게 돼서 막상 이제 거품으로만 알고 보니 영화를 보다 보니 거품이 가득 꼈네 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몇몇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전도 이런 거였나? 결국에는 개봉을 못하고 넷플릭스로 간 게 영화 자체가 좀 떨어져서 넷플릭스로 가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사냥의 시간, 최근에 나온 게 카터, 그다음에 뭐 종이의 집 한국판 뭐 이런 게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컨텐츠들이 한국 넷플릭스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좀 실패를 하다 이게 넷플릭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 작품도 넷플릭스의 신뢰도를 흔들게 만드는 그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요. 저는 이 영화 볼까 말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글쎄요, 뭐 유아인 좋아하고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꼭 볼 필요가 있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날씨 좋은데 맑은 하늘 구경하러 가시는 게 요즘에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서울대 약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화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